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이종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식 및 대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한덕수 국무총리님, 반기문 명예원장님, 유홍림 총장님을 비롯한 내 외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내 외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담회의 진행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기 원장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하여 한덕수 국무총리님,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님, 반기문 국가미래전략원 명예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미래전략원의 2년 활동보고 동영상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손인주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책임 교수님께서 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발전 전략서를 발제하신 이후 전문 패널들과 함께 대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준기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원 원장 김준기입니다. 오늘 저희 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한덕수 국무총리님, 저희 명예원장을 맡고 계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 그리고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 원장님,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 부회장님, 조동철 KDI 원장님과 송승헌 맥킨지 한국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개원 2주년을 맞이한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국가 전략과 국가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경제 번영을 위해 산업, 문화, 안보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정책 제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신 정치외교학부 손인주 교수님을 비롯한 저희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소속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적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경제 안보적 이슈와 더불어 북핵 위기에서 촉발된 외교 안보 위기 등과 같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난제가 과거와 달리 매우 복합적이고 빠른 시차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정책 대응의 방식으로는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은 다양한 전공 분야와 전문성을 보유한 서울대의 지적 자산을 활용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향적 연구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올해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은 정부와 함께 난제 중의 난제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은행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연구 및 산업계 기관들과 같이 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시작한 인구 클러스터의 집중적인 정책 지향적 연구와 더불어 나머지 6개 연구 클러스터의 연구 방향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 투입할 예정이며 인구 소멸과 제조업의 미래,
지방소멸과 정치행정구역 개편과 같은 신규 TF를 3개 가동시켜 저출산 고령화 해결책 제시는 물론이고 이에서 비롯된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전략원의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9세기 골드러시 이후 200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두 번째 골드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한 시장 지배자가 없는 이 새로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특정 국가의 AI 기술 종속 위험을 방지하면서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거대 AI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한국형 AI 생태가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략원은 정부, 산업계, 연구기관 등 파트너와 함께 리딩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상황에 맞는 기술 규범과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관련 R&D 투자, 인프라 기반, 지적 자원 개발 등의 AI 정책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전략원은 대한민국 명실상부한 정책 싱크탱크로 거듭날 것이며 국가의 중장기적인 전략과 정책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 내 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슴이 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그런 아주 주요한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그 싱크탱크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하여튼 정부로서도 이 미래전략연구원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또 세계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을 잘 만드시고 또 그러한 정책이 잘 집행되고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의 개원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대담의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유홍림 총장님, 반기문 명예원장님, 김준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그간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담론을 이끌어내고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경제, 사회,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은 학제 간 장벽을 뛰어넘은 융복합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전략원을 구성하는 7개 클러스터 하나하나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논의하는 글로벌 대한민국과 경제 번영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실 손인주 교수님, 송승헌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혁명으로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누구도 앞으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의 복합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선진국의 중심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는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은 앞으로의 세계 시장을 이끌어갈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
첨단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개 첨단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 제정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토대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과 금융, 세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간 산단의 입지 규제, 외국인 고용 규제 등 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우리 정부 1호 킬러 규제였던 화학물질 등록 평가법과 화학물질 관리법이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개정되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합리화로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단 산업 육성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인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의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2,000명을 의대 증원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부의 계획도 이러한 향후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첨단 산업에 대해서 이를 담당할 확실한 그러한 인재를 좀 더 확실하게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대단히 큰 목적 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 산업 인재 혁신 특별법을 통해서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 혁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인재 양성의 산실인 서울대학교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서울대가 올해부터 신설하는 첨단 융합부와 양자 연구단은 첨단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튼튼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정부도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과감한 R&D 투자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의 경제 영토를 더욱 넓혀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개방된 시장 경제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기본적인 원칙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역화와 블록화로 얼룩지고 자국 중심주의와 보호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첨예해지는 미중 경제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등의 무력 충돌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우리 김병현 전 원장님께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셔서 이런 지정학적인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과 우리 경제, 세계 경제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토론하시고 또 느끼시고 또 우리 국내에 전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외교안보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안보에서 산업, 첨단기술, 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인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안보의 기반을 다지고 공급망의 교란 등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대통령님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으로 성사된 반도체 동맹은 양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공급망 기본법을 통해서 국가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기 위한 승부처는 결국 해외 시장에 있다고 믿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수출 회복세와 원전, 방산 등 해외 수주에서 거둔 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수출 7천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외환 사정이 쓰는 것보다는 버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체제를 동시에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약 570억 불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예정이고, 이는 작년에 350억 불의 흑자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폭 늘어난 ODA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인구 위기, 지방 소멸에 대처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해서 우리 청년들의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의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대책들은 앞으로 국회와 협력해가면서 훨씬 더 많은 과감한 그러한 정책들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의 합계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을 정도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속도가 사상 유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흐름을 뒤집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새로이 도입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한 달 만에 1만 5천여 건, 총 3조 8천억 원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출생과 더불어 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분야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규모와 정책의 강도는 앞으로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주거에서 고용, 돌봄, 양육 환경, 그리고 의료에 이르기까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중구조 개선, 유보 통합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의료개혁에는 열린 자세로 그러나 결단력 있게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원활한 권한이양과 4대 특구를 통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과감히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도 적극 추진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계에 으뜸가는 대한민국을 자신 있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과 민주주의, 경제, 군사,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그러한 대단한 국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는 일에 많은 지혜를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대학교와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유홍림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총장 유홍림입니다. 우선 국정 운영에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출범 2주년을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그 국정 현안들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과제는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의 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적극 그 정부 부처와 협력해서 그러한 국정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범 당시부터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의 그 큰 그 기둥이자 힘이십니다. 저희 반기문 명예원장님께서 국가미래전략원의 큰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끌어주셔서 출범 2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국가미래전략원의 그 7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 3개 TF를 또 그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장해 오신 그 김병현 전 원장님의 그 국가미래전략원에 대한 그 깊은 그 사명감 그리고 어떤 책임을 그 수행하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미래전략원이 그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한 그 더 큰 네트워크, 그것은 저희 학내를 넘어 학내외, 국내 정부 부처 그리고 국제기관들 그리고 민간 기관 나아가 이 글로벌 그 네트워크까지 확장하는 그러한 그 국가미래전략원의 새로운 또 다른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실 그 김준기 그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그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미래전략원은 지금까지의 그 싱크탱크와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연구기관과도 다릅니다. 이것은 그 출범 당시에 그 참여했던 클러스터장 책임 교수님들 그리고 참여 교수님들이 다 같이 공감했던 부분인데, 그 후대 역사가들은 지금의 시대를 분명 대전원의 시대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원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서울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저희가 같이 힘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 이 국가미래전략원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7개 클러스터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여러 복합적 위기 그리고 난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그 전략을 그 모색하기 위해서 그 노력해 왔습니다. 그 대전원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책 대안도 기존에 이렇게 학내에서도 그렇지만 정부 부처도 이렇게 분과화된 형태로 접근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저는 협력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에 모인 모든 분들은 이 각각의 그 전공을 넘어서 그 주제, 그 아젠다를 위해서 다각도로 접근하고 그리고 어떠한 각도가 옳고 그름을 넘어서 이 각도들이
다각도의 모색이 같이 뭉쳐서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그 국가미래 전략원의 그 어떤 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희가 그 지난 몇 년간의 그런 팬데믹의 경험 그리고 그것과 중첩되어서 세계 질서의 재편 그리고 여러 차원에서의 어떤 양극화 문제, 그 기후 위기 그리고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 테크노 빅뱅의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대처하는 방안은 저는 크게 그 두 가지의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복합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존의 관행, 관성 그리고 어떤 제도, 틀을 새로 짜야 되는 노력이 각고의 힘들지만 그러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우리가 세계사를 볼 때 그 생존을 넘어 번영하는 국가의 기본 조건입니다. 위기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신 여러 차원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여러 부분에서의 그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의 그 클러스터들은 이러한 개혁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로드맵,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단지 분석, 진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해결되려면 이 실타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가,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어떤 기존의 관행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저희 국정 과제에서도 신성장 동력이죠.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 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과학기술의 미래 클러스터도 그렇고 저희 서울대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러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것이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든 여러 퀀텀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어떤 기후 테크놀로지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단지 개혁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 창출을 위한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은 서울대의 여러 기능들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지금 단계에서 서울대가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 임무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국가미래전략원에 또 많은 후원 그리고 지원을 해주신 여기 자문위원, 자문단 위원분들 그리고 여러 또 영역에서 저희 활동에 대해서 국가미래전략원의 활동에 같이 공감하시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그리고 여기 오신 내빈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저는 지금의 저희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지만 그러나 개혁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이 담당해야 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네트워크 플랫폼 더 확장하고 그리고 모든 분들의 힘을 모으는, 지혜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반기문 명예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님,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님,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님, 김준기 국가미래전략원 원장님과 이종수 부원장님, 그리고 김병현 전 국가미래전략원 전 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가미래전략원의 설립 2주년을 맞이해서 뜻깊은 자리에 와주신 데 대해서 환영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발전 전략을 주제로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은 지난 2년 동안 유홍림 총장님과 김병현 전 원장을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특히 주요한 연구 클러스터를 담당해서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오신 각 클러스터 팀장님들과 팀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김준기 신임 원장님과 이종수 부원장님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의 국내외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도 2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많은 인도적 지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협조보다는 대립 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한반도 정세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국가미래전략원이 세계 정치, 경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계의 담론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회식에 이어서 소개되는 영상 자료를 보시면 국가미래전략원의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인식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시는 패널 여러분들은 모두 각계에서 전문성과 해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매우 식견 높은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가지 국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님께서 참석하셔서 우리 국정 전반의 아주 계획에 대해서 세세하게 방침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국가미래전략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에 우리 모두 특히 감사드리고 큰 그 감동과 아울러서 사기가 아주 충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리님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국가 미래의 참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가미래전략원의 연구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앞으로 더욱더 일취월장하는 이러한 계획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명예 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국가미래전략원 2년 활동보고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역할을 많이 하는 싱크탱크가 많습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도 이러한 싱크탱크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대학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 도전적 주제를 발굴하고 독일 프랑호퍼 연구소와 협력하여 기술 주권과 전략기술 주제로 한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20여 명의 학부 및 대학원생들이 모여 미래 디지털 사회를 지배할 키워드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였고 한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과 산업계에 도전적 질문을 던지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그랜드 퀘스트입니다. 국제정치를 특징짓는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무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전쟁과 같은 그런 갈등을 막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수적인데요. 경제안보 클러스터는 2년차 활동 목표로 협력적 경제안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1년차에서 수집한 공급망 지배력 지수를 더 업그레이드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적 경제안보 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했습니다. 인구 변화가 초래할 장래의 사회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코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왜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심각한가? 교내의 연구자들과의 네트워킹 사업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상승한 국력에 부합하는 국가 이익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계 질서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한 한국은 새로운 전략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질서 재편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을 위기의 탈을 쓰고 온 기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가 당면한 중대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 문제에 역량을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퍼셉션 조사를 처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체계적인 인덱스 조사가 없었습니다. 저희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앞으로 매년 조사 결과를 발표, 축적해가는 시그니처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심도 있게 연구해 왔습니다.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전공 분야의 교수 8명이 함께 토론하며 분석했습니다. 팬데믹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돌아보며 더 튼튼한 사회, 더 안전한 미래를 담보할 개선책과 혁신 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클러스터장을 맡고 있는 윤재윤 교수입니다. 탄소중립은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외교, 세계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공학과, 인문사회과학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다학제 간 접근을 통해서 탄소중립 과정의 전략을 모색하고 과학기술의 역할을 파악하고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또 수요자들이 어떠한 주제를 원하는지 그것이 정부의 규모에 대한 논의건 세금에 대한 논의건 또는 개별 산업 정책에 대한 논의건 시장과 정부의 관계이건 간에 수요자가 필요한 정책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노력을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원은 이제 2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걸음마를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조언도 필요합니다. 저희 전략원은 서울대를 나아가 국가를 위한 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 외빈들의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내 외빈들께서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인주 교수님으로부터 경제 번영을 위한 강대국 발전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의제 발표를 맡아주신 손인주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주 교수님은 홍콩대 종신 부교수직과
전 국가미래전략원 부원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국가미래전략원 글로벌 한국 클러스터 책임 교수직을 맡고 계십니다. 네, 손인주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대학교 교수 손인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네 분 여러분들과 서울대 동료 선생님들 앞에서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국가미래전략원은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번영이라는 관점에서 산업, 문화, 안보의 융합 전략을 구상하고 또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크게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 한국이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정체성, 비전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서 글로벌 혁신지대와 생산 기지를 연계하는 이른바 다중 바퀴살 전략을 제안합니다. 또한 문화 전략으로는 개방적 대중 문화 플랫폼 육성을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번영과 문화의 번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안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은 자유를 확대하면서 세계 각 지역에서 통상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 문화적 번영을 축적하고 그 함께하는 파트너와 함께 그 번영을 공유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들은 민족이나 국가의 패권보다는 통상을 통한 국익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군사력 사용을 하긴 하지만 군사력 사용이라는 것은 통상의 자유, 개방된 무역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하부 수단이었습니다. 역사적 사례로서 과거 그 중세 시대에 굉장히 낙후된 주변부에 있었던 영국이 통상국가 전략을 내세워서 강대국으로 부상했는데 그것도 한 일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중세 시대 도시 국가였던 그 베네치아도 개방적 네트워크 강대국 국가의 모델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과거 식민지를 거쳐서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부상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개항 이후에 약 150여 년 동안의 이 고투와 도약은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강인했던 한국인들이 세계사적으로도 희귀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경제력은 세계 탑 상위권이 있습니다. 명목 GDP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세계 8위의 수출 대국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군사력 지표에서는 2024년 세계 5위로 상승했습니다. 랭킹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적 이 흐름,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류로 대표되는 이 소프트 파워도 막강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인덱스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을 이 전통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흥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지난 20여 년 사이에 빠르게 증대된 이 국력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전략적 비전과 의지가 부족합니다. 한편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국내외 도전, 난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심각한 정치 갈등, 이념 갈등, 경제 성장률 저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대립으로 인한 경제적, 안보적 위기 상황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역사적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선진 강대국 반열에서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국가로 한 발 더 도약할 것인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절박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 세계사를 주름잡았던 네덜란드나 영국 등과 비교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존과 번영에도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약소국이든 강대국이든 모든 나라에게 바닷길, 이 교역로를 열어주고 그 통상과 이 문화 교류를 통해 세계 번영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국가로서의 한국은 이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의 수혜자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세계 질서라는 공익과 자국의 이익이라는 사익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관점에서 국가 전략을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포괄적이며 계몽된 국가 이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존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강대국의 태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번 새 보고서에서는 저희가 산업, 문화, 안보 세 개 영역을 융합해서 새로운 통합적 강대국 비전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키워드, 개방성, 한국 주도, 민간 혁신을 강조합니다. 이는 폐쇄적 민족주의 국가 모델이 아니라 개방적 네트워크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중국의 시각에서 그 주변에 위치한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 지구적 네트워크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한국의 입장에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정부랑 민간이 협력을 하지만 민간, 특히 개인과 기업의 자율성, 혁신, 개척 정신이 주도하는 연구, 제조, 물류, 투자, 생태계 건설에 초점을 둡니다. 먼저 산업 전략이 일어나서 대내적 차원에서는 혁신 지대론을, 그리고 대외적 차원에서는 다중 바퀴살 생산 기지론을 제시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부 도전 요인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적 차원의 체제 경쟁, 가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체제 간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방식, 우리 삶의 생활의 방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좀 더 자유롭냐, 덜 자유로운 통제가 있는 사회냐. 미중 대결은 삶의 방식에 대한 지구적 비전, 지구적 가치의 경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삶의 방식, 또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 중에서 무엇이 더 우월할 것인가 라는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체제 경쟁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 체제 경쟁의 지구적인 전개와 결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힘,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니고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한편 이 체제 경쟁과 함께 이 지구적 차원의 기술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즉 자국의 체제를 지키고 체제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 경제력과 군사력의 근간에는 첨단 기술 제조업, 그리고 이 혁신적 제품을 생산할 글로벌 공급망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기술 혁신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 생산에 필요한 공급망을 제약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첨단 기술 개발에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적 번영은 혁신 기술, 그리고 글로벌 생산 기지, 그리고 혁신 제품을 생산할 글로벌 공급망에 또 달려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글로벌 혁신지대와 생산지 네트워크를 엮은 다중마케팅 모델을 개념도로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희 보면 한국이 허브 중에서 제일 큰 허브가 되죠. 중추 허브.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 소위 말하는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 어떤 허브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저희 혁신지대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세계적 빅테크 기술 기업이 한국의 혁신지대에서 혁신 산업을 일궈내고 전 세계의 생산 기지에서 혁신 제품을 생산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관점에서는 이 해외 현지 생산 기지가 하나의 허브가 되고 여기에 이제 다른 국가 지역이 연계되는 민간 주도의 통상 물류 스포크가 됩니다. 허브 앤 스포크. 그 혁신지대와 글로벌 생산 기지는 통상과 물류로 연계되어서 한국이라는 큰 허브 중심의 바퀴살처럼 세계 각 지역의 생산 기지들과 연결되는 비전입니다. 개방적 혁신지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은 제가 말씀드린 헤드쿼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은 기획, 설계, 디자인, 마케팅, R&D가 이루어진 혁신지대가 되고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혁과 정책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퀴살 생산기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경제 영역의 확보를 전략.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이 추진해왔던 FTA, 자유무역 협정을 넘어선 전략입니다. FTA를 통해서는 이 보더라인, 선을 넘었다면 이제는 경제 혁신을 위한 공간, 스페이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민간 주도의 제조, 투자, 그리고 R&D가 연계되어 글로벌 거점에서 이 혁신이 이루어지고 물류를 기반으로 통상으로 연계되는 형태가 이 수레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리고 한국은 각각 글로벌 거점들 연결하는 가장 중추적인 허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7개 허브와 플러스 4개의 구상을 제안합니다. 7개 허브의 중심축은 당연히 한국이 될 것이며 저희는 이게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동아프리카, 그리고 동유럽에 각각 허브를 선정해서 모두 7개 허브를 거점화하자고 제안합니다. 플러스 4는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입니다. 근데 이 기존 네 곳은 이제 이미 저희의 해외 생산지가 있고 사실 이 의존도가 높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의존도를 좀 줄이는 다이버시파이할 현재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조금 이걸 다이버시해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각 글로벌 허브의 입지가 정해지면 한국의 정부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일종의 포괄적 동반자 협정 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지를 공동으로 그 지역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생산지대는 일터를 보조하는 쉼터, 즉 레저, 리조트, 엔터테인먼트 복합 공간, 문화 공간 조성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 디지털 콘텐츠, 그다음에 해외 지역 특성을 강화한 K 뷰티, K 푸드 등의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목표는 이러한 한국의 혁신지대와 세계 각 지역의 생산 기지를 연결하는 공급망의 안전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양 물류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 안보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거점의 확보와 경제 공업 확대 그리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네트워크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류와 금융 연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인천, 서울 그리고 부산을 포함한 남부 해안 그 자본질 생산 벨트 라인과 연계된 이런 물류 거점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문화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개방적 대중문화 플랫폼 구축, 이걸 통해서 만사 한통이라는 만사 모든 일이 한국으로 통한다라는 비전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공적인 대중예술 플랫폼 구축만이 세계 대중문화 산업 시장에서 한국을 더 이상 추종자가 아니라 이 선도자의 입지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개방적 플랫폼은 다양한 컨텐츠 관계 이해자들, 전 세계의 생산자, 소비자, 유통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문화 생태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구축된다면 이는 단지 한국의 경제적 성취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상과 협상력,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협상력의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프트 파워 전략은 국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BTS 아미라는 전 세계 팬덤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BTS 멤버들이 군대를 입대하고 난 이후부터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BTS 아미가 이걸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BTS 멤버 오빠들이 군대를 가니까 전쟁이 나면 안 되고 오빠들을 위해서 한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자기 커뮤니티 안에 돌 정도로 약간 과장을 해서 말씀하면 BTS 아미가 ROK 아미, 리퍼블 코리아 아미처럼 이런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문화적인 컨텐츠에 머무는 게 아니라 외교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저희들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는 이 보편성, 보편 문명에 기반해서 한반도를 뛰어넘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주도 글로벌 대중문화 플랫폼을 통해서 한국은 새로운 문화 사조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계인들과 함께 이 경제적, 문화적 번영을 이루고 이러한 번영을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속에서 공유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가 이 개방력 대중문화 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개념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 단계가 있을 거고 저희가 많은 분들과 인터뷰, 산업 분야 인터뷰를 하는데 하나의 솔루션 정답이 없습니다. 이 분야는 미지의 개척지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면 두 번째 단계가 저희가 해서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분야에서는 역시 민간, 개인의 창의력, 도전 정신이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그 인프라 제공과 신뢰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가령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창작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확대 이런 데가 필요하고요. 또 세계 각국의 문화적 창작물이 한국의 대중문화 플랫폼을 통해 생산, 유통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 문화적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개방적 대중 플랫폼, 온라인,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걸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의 개방형 프로에서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가 이 유럽의 전 세계 축구 리그,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 스페인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서 쓰던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개방성.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리그보다도 외국인 선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외국인 쿼터를 훨씬 높였고 그 다음에 감독들도 외국인 감독 뛰어난 인재들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단주 자본 투자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크게 성공한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또 이 음악 분야에서 이 마마를 보죠. 제가 10년 전 홍콩에서 근무할 때 여기 그룹들이 와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공연하고 소위 어워드 랭킹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이 주도된 플랫폼이 될 경우에는 영화든 음악이든 한국이 주도한 어워드 랭킹을 만들 필요가 있다. 라틴 음악도 샹송도 한국이 주도한 랭킹, 장르별로 랭킹을 만들죠. 미국 가서 미국의 아카데미 어워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빌보드 차트에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는 플랫폼에서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들어오고 그게 투자를 받고 거기서 모든 팬들이 같이 여기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안보 전략, 번영 네트워크의 안보적 위험 관리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혁신 생산 네트워크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대중문화 생태계를 한국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보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만 해협 위기 그리고 남중국해 분쟁뿐만 아니라 서해에서의 중국 해군력 확대 등 현실적인 안보적 불안 요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데 물류의 대부분을 해양 수송로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은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해상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재에 거의 무임승차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공공재는 사실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되어 유지되어 왔는데 문제는 미국의 패권에 의해 유지되었던 해상 교통로의 안전이 중국의 해양력 확대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의 해양 안보 전략을 양자적, 다자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리소스 재정을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걸 추구해야 된다 해서 협력이 필요한데, 먼저 양자적 차원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기반했던 해양부 질서의 현상 유지를 지원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대북 억지력에만 국한되어 왔던 군사 전력을 확대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력의 인도 태평양 지역 접근에 대한 정찰, 호위, 네트워크 등 방어적 성격의 군사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세계적 조선산업의 역량을 활용해서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정박 수리 지원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해양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간 이 양국의 방위 산업체 및 첨단 기술 기업 간의 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도 요구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도 태평양 지역의 주요 해군 기지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지역 내 해양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다자주의적 차원에서는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해상 교통로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소위 말하는 촉구 포인트에 있는 이 국가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해양안보 협의체를 기존 해양안보체도 참여를 하고 그 해양안보체를 확대하는 데 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양 교통 내 주요 길목에 위치한 국가들과의 그 합동 해상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해양안보 협력에서도 포괄적 한미 동맹 강화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한미 동맹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년 9월에 발표한 강대국 외교구상 한국 주도 동심원 전략의 그 원칙과 큰 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여러 양자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 동심원 전략 시간에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동심원 전략의 이 세로 축에는 파워, 국력, 다시 말하면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이라는 이 물질적인 이익, 힘에 대한 축이 하나가 있고요. 이 가까울수록 저희 나라 가까울수록 더 중요한 것이고 가로에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가치, 제도, 체제, 역사관을 담은 요소. 그래서 이 정체성의 수렴성의 정도, 그 다음에 이 파워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서 외교 협력의 어떤 차등적, 유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이 가장 이 파워라든지 정체성 면에서 가장 저에게 중요한 파트너이고 물론 이 포지셔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이 그림은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 불 때 누구는 벽을 쌓고 누구는 풍차를 만든다. 벽을 쌓는다는 것은 아마 방어적, 수동적인 자세일 것이고요. 풍차를 만든다는 것은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이 세계 질서가 요동치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대전환의 시대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이 풍차를 만드는 일에 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글로벌 한국, 이 세계 질서의 격변기의 국제사회는 지금 한국의 선택과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달린 모델이 될 잠재력도 있습니다. 로마사 논거에서 니콜라 마키아벨리는 고대 로마는 끊임없이 확장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로마처럼 반도에 위치한 국가는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두 가지의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 국가는 강대한 정치 세력들의 경쟁에 연루되어 언제든 사라질 위험에 처한 곳이면서 동시에 외부 세계로 확장해 나가기 좋은 곳이다. 반도 국가라는 우리의
이 지리적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지정학적 가치와 역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시대는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인류의 번영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우리의 미래를 함께 토해할 수 있는 공론장과 네트워크를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국민과 함께 키우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공공 싱크탱크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인주 교수님 다시 한번 발표 감사합니다.